대표님, 보혜씨 왔어? 대표님 왜 그러고 계세요? 왜 그러고 있냐고? 사실은 내가 한 10년 전? 10년 된 것 같은데? 10년 전쯤에 아이스하키를 한 1년 좀 넘게 했었어. 이렇게 월요일, 금요일 밤마다 가서. 근데 이제 나이도 있고 안 한 지 되게 오래돼서 아이스링크에 뭐 언제 올라갈 수 있겠어. 그래서 오늘 한번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헬멧하고 글러브랑 옷이랑, 원래 아이스하키는 장비가 진짜 많은 거 알지? 내가 알기로 스포츠 중에 아마 착용 장비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스케이트를 신어야 돼. 그리고 이제 가드, 이 무릎 보호대랑 뭐 여기 손목 보호, 뭐 여기 팔꿈치 보호대, 그리고 갑옷 같이 막 바지랑 팬츠랑 위랑 막 해갖고 이제 온몸이 갑옷처럼 입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 나는 딱 2개만 했어. 헬멧하고 글러브. 근데 이걸 하면서 느낀 게, 첫 번째, 주식 투자도 아이스하키처럼 해야 된다는 걸 느꼈어. 무슨 뜻인 줄 알아? 무슨 뜻이에요? 철저히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된다는 얘기지. 내가 나이 뭐 10년 전이라고 해도 뭐 20, 30대는 아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한 번도 다친 적이 없었거든. 그 이유는 너무 내 몸을 다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착용을 다 하면은 다칠 틈이 없어, 사실은. 이게 이렇게 막 철조망으로 돼 있는 게 이제 퍽이라 그러잖아. 아이스하키 공을 퍽이라고 하는데, 그게 여기 날라도 물론 충격은 가지만 얼굴에 닿지가 않잖아. 손 글러브도 마찬가지고, 글러브를 이렇게 끼고 있는 이유도 글러브를 끼고 스틱을 잡는데 뭐 전혀 다칠 일이 없지. 첫 번째 하여간 오늘 아이스하키 생각하면서 느꼈던 게, 주식 투자도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된다. 그럼 주식 투자에서는 어떤 보호장구가 있을까? 분할 매수. 와! 진짜 주식 천재 아니야? 근데 이제 분할 매수라는 표현보단, 분할 매수는 한 종목을 살 때 몇 번에 나눠서 사는 게 분할 매수잖아. 근데 이제 내 자금을 종목별로 이렇게 나눠서 사자는 걸 우리가 포트폴리오 분산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분산 매수 또는 포트폴리오 분산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내가 보기에는 주식 투자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보면은 종목이 너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어제 또 말했지만 무슨 뭐라 그러지? 다이소 계좌라고 내가 어제 이렇게 말했는데,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시가총액 500억짜리, 1,000억짜리만 막 한 30개, 50개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분도 문제지만 나는 이거 정말 확실해라고 생각해서 그거 한 종목만 갖고 있는 분들도 문제예요. 왜냐면 나 목말라. 잠깐만. 뭐야 이거? 컵이야. 진짜 이거는 발연기도 아니고 손연기 했다. 그래서 참고로 이 100억 부자 컵 있잖아요. 100억 부자 컵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더보기 맞지? 네. 더보기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뭐라 그러지? 우리 멤버십. 멤버십 이런 안내가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른 멤버십들 보면, 다른 유튜브 뭐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유튜브들의 멤버십은 그냥 후원 개념이에요. 나 뭐 후원해 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근데 저희는 실비를 기준으로 해서 막 사인된 책이나 아니면 이런 100억 부자 컵이나 이런 거를 선물로 발송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더보기에서 한번 클릭을 해 보시고요. 어쨌든 대표님 그것도 얘기해 주세요. 뭐? 이메일 좀 보내달라고. 멤버십. 그래. 멤버십 가입을 하신 분들은 우리 보혜 씨가 이렇게 안내를 다 해드려요. 그래서 그 안내에 맞게 이메일로 좀 주소랑 전화번호를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소를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사인책이나 이런 거를 보내드리고, 또 전화번호를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뭐 강연회나 아니면 와인 파티나 이런 걸 할 때 여러분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해 드리니까 반드시 이메일에 우리 보혜 씨에게 그 개인 주소랑 전화번호 꼭 남겨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시 아이스하키 얘기로 넘어와서, 그럼 보호 장비가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필요하다. 아무 안전 장비 없이 주식 투자하는 건 정말 이런 보호 장비 없이 아이스하키 링크에 쓰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그날 그분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아이스하키 링크에 이 헬멧이나 이런 글러브나 아니면 이 갑옷 같은 보호 장구를 프로텍트를 하지 않는다면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격렬한 스포츠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거 아시죠? 경기하다가 레프리 심판이
이쪽 팀과 이쪽 팀 두 선수들이 싸우게끔도 할 수 있는 게 아이스하키예요. 그래서 굉장히 격렬한 스포츠고 막 이렇게 바디체크도 많이 하고 막 진짜 몸싸움은 다른 어느 스포츠랑 비교해도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부상이 별로 안 나오는 이유는 물론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부상이 안 나온 이유는 아마도 이런 보호장구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자기 자신의 보호장구를 반드시 챙겨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오늘 이걸 헬멧을 쓰면서 생각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 생각한 게 사실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머리도 커지는구나. 제가 지금 이거 헬멧을 쓰고 있는데 답답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헬멧을 쓰고 운동을 막 2시간씩 했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은 저희가 처음 이제 아이스하키 배울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장비를 막 10분 동안 막 입는 자체가 힘들고 땀이 나고 그리고 또 워낙 이제 온몸이 무거워지니까 아이스 링크 위에 올라가서도 조금만 돌아도 막 정말 힘든 스포츠라는 걸 느꼈는데 오늘 확실히 느꼈습니다. 헬멧만 쓰고 있어도 땀이 나는구나. 와, 대박. 이 헬멧을 지금 무슨 한 10분 쓰고 있었을 텐데 어쩌고 이렇게 땀이 납니까? 대박이네요, 진짜. 근데 아마도 제 머리가 커진 게 아닌가. 머리가 커져갖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습니다. 정신없어. 나 이렇게 해도 돼? 네. 이거는 그냥 안 벗고 있어야겠다. 자, 이 영상의 제목 또는 언급되는 종목은 시장을 분석하기 위한 종목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추천 종목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 지수가 차트가 요즘 너무 이뻐서 지수 차트를 자주 보여드리네요. 오늘도 지수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거래소 오늘 1.6%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양선으로 1.6% 올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0.58% 역시 올랐어요. 그래서 두 시장 모두 양선으로 주가지수는 올랐고 또 하나 중요했던 건 거래소가 어제 거래소가 1.6% 정도 빠졌었거든요. 거래소 어제 1.6%. 근데 오늘 정확하게 1.66%가 올랐어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하루 만에 회복했다. 어제 외국인들 2조 4천억 매도했더라고 기사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보면은 한 달 동안 외국인들 순매수는 당연하고요. 어제 순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오늘은 이제 순매도가 멈췄다라는 얘기죠. 근데 반면에 오늘 개인들이 많이 팔았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 지수는 이 정도로 하고요. 시가총액 상위 그룹들의 움직임에서 오늘 삼성전자 다시 7만 전자를 향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올랐어요. 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0조짜리 삼성전자 그리고 70조짜리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오늘 장을 이끄니까 거래소 지수가 1.6%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이버 오늘 2.8% 올랐습니다. 네이버하고 카카오 모두 올랐는데 네이버가 좀 더 올랐고 그리고 삼성 SDI 2.6% 올랐네요. 삼성 SDI, LG화학 그리고 밑에 삼성 SDI보다 사실은 SK이노베이션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최근 흐름이 덜 오른 이등주들이 좀 더 오르는 그런 모습이 포착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계속 순환매가 나는 거니까. 물론 1등주 갖고 있다가 또 2등주의 타이밍에 맞춰서 2등주를 샀다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중요한 건 업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 모두 다 2차 전지 업종이라는 거.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모두 반도체 업종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종을 먼저 픽하고 그 업종에서 1등주를 살지 2등주를 살지 3등주를 살지를 결정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보이는 건 저는 일단 포스코가 5% 가깝게 올랐고요. 그리고 또 NC소프트도 5% 가깝게 올랐습니다. NC소프트는 차트 참 좋아졌네요. 그래서 게임주의 대장주이면서 언택트 했던 그 언택트주의 대장주로서 3대장 중에 하나로서 오늘 5%나 오늘 리포트 좀 좋게 나왔죠. 리니지 말고도 더 있다 이런. 그리고 오늘 저는 삼성전기 되게 주의 깊게 봤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대형주들이 돌아가면서의 신고가 가능성인데요. 삼성전기 다 왔네요, 이제. 그냥 신고가예요. 그래서 요번 주가 됐던, 다음 주가 됐던, 삼성전기는, 삼성전자의 뒤를 이어서, 신고가를 칠 수 있는 후보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쉬웠던 건 SK바이오팜입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은 오늘 5% 정도 빠졌는데요. 5% 빠지면서 음선이 2개 나왔지만, 저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일단
전저점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바닥 탈출하는 종목들 보는 게 저점을 안 깨느냐인데 전저점에서 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점을 깰 확률이 높진 않습니다. 지금 이평선들이 쭉쭉 올라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최근의 상승에서 어제 오늘 좀 조정을 받았지만 조금만 추스린다면 20만 원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은 오늘 삼성전자가 제일 거래대금이 많았던 건 당연한데 종근당 바이오가 6천억이 거래됐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천억 거래됐고요. 신풍제약이 4,600억 거래됐고 셀트리온 4천억, AB프로바이오 등등등이 쭉 있는데요. 대웅도 있네요. 대웅.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다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예요.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 지금 오늘 새롭게 오른 게 대웅, 엊그저께부터 올랐던 게 셀트리온 제약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또 종근당 바이오가 이제 며칠 전부터 올랐었고요. 신풍제약은 가장 오랫동안 올랐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 다시 또 움직이고 있다. 그 이유는 가장 큰 건 우리 모두 알지만 코로나의 진정세가 나오기는커녕 코로나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그 아래 대웅 밑으로도 대웅 제약도 있었고요. 제넥신도 이제 제넥신은 당연히 국산 백신 관련주라고 했죠. 제가 이거 요때쯤인가 뭐 수요 라이브 방송에서 저는 이 종목 되게 좋아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좀 반등이 나와서 다행이네요. 다음 라방이 언제지? 내일이요. 네. 나 지금 헬멧 쓰고 있었어서 그런지 지금 너 머리 커졌나 봐. 머리 다이어트 어떻게 하지? 맨날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내일 라이브 방송에도 여러분들 많이 참가해 주시고 이렇게 뭐 궁금한 거 질문하시면 됩니다. 5시에 내일 할 거고요. 서현 탄메탈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서현 탄메탈이 1,000억짜리가 2,000억이 거래됐어요. 그래서 1,000억짜리가 2,000억이 거래됐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 타오르는 불꽃의 마지막 끝부분, 가장 활활 타오르죠. 그래서 서현 탄메탈은 제가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왜냐면 제가 좀 보고 있는 쪽이라서 대선 관련주는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저처럼 매일 장을 보거나 매매를 좀 하시는 분들은 관심 가질 필요는 있는데 그 이유는 대선은 반드시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 요즘에 대선 관련주 중에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 이렇게 세 분이 가장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은데 그 중에서 저는 서현 탄메탈, 그리고 서현 이화 이 세 종목의 관계가 이제 너무 재밌는 거죠. 뭐냐면 서현 같은 경우에 보시면 6, 7, 8월에 많이 올랐습니다. 얼마부터? 뭐 한 3,000원부터 12,000원까지 한 4배가 올랐어요. 근데 8월 며칠 날까지 올랐냐면 8월 14일 날, 8월 14일 요 부근에 거래가 터졌던 거 보이시죠? 요때 거래가 터졌죠? 그래서 요 8월 달에 거래가 터지면서 시세는 거의 끝나서 지금 그때의 고점 미만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서현. 근데 이제 서현의 자회사가 서현 탄메탈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제가 이제 8월 초 아까 날짜를 찍어드렸는데, 서현 탄메탈 같은 경우는 서현의 자회사인데요. 딱 서현이 끝날 때쯤, 그때부터 움직일랑 말랑 하더니, 지금 이제 11월 달 돼서, 얘도 역시 3,000원에서 12,000원까지. 서현 그룹은 딱 세력이 똑같은 세력이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서현에서 3,000원에서 12,000원 해먹고 또 서현 탄메탈에 와서 3,000원에서 11,000원까지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서현 관련주가 뭐가 있냐면 서현 이화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서현 이화는 3,000원은 아니네요. 5,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얘도 어찌 보면은 6월 달부터 보면 3,000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3,000원에서 5,000원까지 얘는 다른 서현과 서현 탄메탈은 3,000원에서 12,000원을 갔는데 얘는 3,000원에서 5,000원까지 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서현이라는 그룹, 그러니까 우리가 셀트리온 3인방,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서현 탄메탈, 서현 이하가 같은 서현 그룹의 3인방인데 그 중에서 윤석열 관련주로 제일 먼저 움직였던 건 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서현 탄메탈, 서현 이하는 지금 움직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가 오늘 서현 탄메탈이 많이 나와서 여기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들 볼게요.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는 상한가 종목은 5개예요. 경보제약 같은 경우는 종근당 홀디스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역시 셀트리온 3인방처럼 종근당에도 종근당 바이오, 종근당 홀딩스, 경보제약 이런 종목들이 같이 같은 가족끼리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좀 철강주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운배철강, KG 동부철강 뭐 이런 종목도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아까 거래대금에서도 살짝 보였었는데 최근 신규 상장주의 상승을 이끌었던 박셀바이오 오늘 또 19% 올랐고요. 그리고 오늘 재료 가치로서 계속 나오고 있는 아직 소멸되지 않은 아시아나 인수,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재료가 또다시 좀 나오면서 아시아나 IDT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 그리고 밑에 뭐가 하나 더 있을 텐데 에어부산이 또 내려갔네요. 그 정도 있고요. 또 눈에 띄는 애는 저는 얘도 눈에 띄더라고요. 한원시스템. 왜냐면 한원시스템 같은 경우에 사실은 현대차 그룹주보다 11월에 훨씬 잘 갔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도 더 잘 가면서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 관련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한원시스템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만도가 있어요. 만도 같이 움직였는지 보면 7% 오늘 올랐어요. 그래서 만도, 한원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자동차 부품주에서 좀 가장 강한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송을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주식을 해야 된다.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했을 때 언제 어디서나 다칠 수 있다. 중상 입으면 아이스하키도 못하듯이 주식 투자에서 중상 입으면 아웃이에요, 아웃. 마음의 상처뿐 아니라 돈까지 다 잃고 쫓겨나야 돼요. 그럼 쫓겨나지 않으려면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되는데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보호작용은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다.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내가 확실히 갖기 위해선 업종별로 한 5개, 10개 업종을 선정한 후에 그 업종에서 한 종목을 선정하면 돼요. 그게 제가 지난번 8만 돌파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밸런스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방법이고요. 거기에서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산업 8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거기 반도체 산업이 있었죠? 2차 전지 산업이 있었죠? 인터넷 산업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시가총액 상위 그룹에서 움직임을 알 수 있듯이 반도체 관련주, 2차 전지 이런 기술주들 뿐만 아니라 포스코 같은 뭐 이렇게 오랫동안 역배열로 움직였던 가치주들도 같이 움직이면서 장이 진짜 나쁘진 않구나. 근데 다만 장이 이렇게 좋긴 하지만 11월에 조정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12월에는 조정이 한 번 나올 수도 있어라는 생각은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종목군으로 들어가서는 거래 대금도 그렇고 상승률 상위도 그렇고 코로나 치료제 관련 대웅제약, 신풍제약 또는 정군당 이런 코로나 치료 관련주들이 확실히 좋았다. 그래서 코로나가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를 괴롭히는데 주식시장에서도 코로나의 영향권이 계속되고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 관련주들은 제약바이오라면 이제 개별 종목들, 완전 개별주들 500억짜리, 1000억짜리, 1500억짜리에서 사실은 대선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이제 12월 넘어가고 내년 1월 또는 내년 설날 되면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대선 관련주를 사라 마라가 아니고 어쨌든 저는 시장을 매일 보니까 탑 30에 이름을 올리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관련주, 윤석열 관련주, 이낙연 관련주가 있고 그 중에서 최근 윤석열 관련주의 움직임이 좋은데 특히나 셀트리온 3인방 이런 것처럼 서현 3인방이 있습니다. 서현 탑메탈, 서현 이화 그 중에서 아직 안 오른 종목이 뭔지 한번 여러분들이 차트를 비교해 보면 괜찮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앞으로 제 책에 나올 때까지 무조건 부자 노래는 2번째 줄까지. 왜? 거기에 이제 부자 공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자, 2번째 줄까지.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세무사 부자 공식 지하라면 돼. 여러분들이 부자 공식 지하를 알고 부자 되는 그날까지 응원합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해서 시황톡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입니다. 12월의 첫날 12시가 넘어가고 있네요. 오늘 거래소는 1.3%, 코스닥은 0.1%로 어제 하락한 거래소 지수가 오늘 만회되고 있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외인들 2조 4천억 역대 최대 순매도에 많은 의견이 나왔었는데 일단 시장은 큰 동요 없이 어제 낙폭을 오히려 만회하는 모습이 나와서 다행입니다. 거래소 대형주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상승, 네이버, NC소프트 등의 상승이 나오고 있으며 SK이노베이션, 포스코 등도 3% 이상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SK바이오팜은 어제까지 잘 움직였는데 전고점과 심리적 저항선이 20만원 앞에서 음선 2개가 나오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네요. 전고점 돌파하고 우상향할지 지켜봐야 할 종목입니다.
삼성전기는 신고가 코앞까지 와 있네요. 최근 대형주들이 역사적 신고가를 하나씩 갱신했다는 측면에서 갱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립니다. 최근 자동차 관련주에서 움직임이 가장 좋았던 한온시스템, 만도 두 종목이 오늘도 좋은 흐름 보이며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시젠, 알테오젠, 제넥신 등이 바이오주 중에서 선별적인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탑 30 종목 중에 대웅제약이 눈에 띄는데 코로나 치료제 관련 재료네요. 최근 셀트리온 3인방, 대웅제약, 종근당 바이오 등 모두 코로나 치료제 관련 재료입니다. 1년이 다 돼가는 코로나에 대한 투자자들의 염증, 공포 등이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또 하나는 상승의 연속성 측면에서 단발 테마들이 2, 3일이 멀다 하고 생겼다가 사라지는데 코로나 치료제, 백신 재료들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생기는 상승의 연속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승의 연속성 측면에서는 개별주이기는 하지만 대선 관련주도 관심 가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말이죠.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12월에도 모두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화이팅!